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상당히 간단하지만 이 글자가 다른 글자의 구성 요소로 쓰이면서 상당히 그 의미가 부각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이 글자는 2급 한자 중에 인명, 지명용 한자인 250자에 속하는 괴 이름 간자라는 한자입니다. 괴 이름이니까 주역과 관계가 있겠죠. 총 6획이고 이 글자 자체가 부수입니다. 제부수라고 얘기하죠. 보통 여기서 제부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수는 그죠? 그런 한자를 요송하는 구성 부분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고, 제는 순 우리말입니다. 자신, 그 자신 스스로가 부수에 속한다. 그 구성 요소의 왕이다, 수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름 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의 구성 요소는 사실은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눈 목자에 비수 비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눈목은 없죠. 날 일자 비슷한 것이 있고 아래쪽도 비수 비자와는 좀 그 모양이 박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문해자를 보시면 설문해자의 전서 소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눈목자에 비수 비자와 상당히 어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이 글자는 이 눈이 있고 사람의 다리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 다리가 볼 견자와는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볼 견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소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볼 견자에 대한 소전체는 이겁니다.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휙 돌려서 뒤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보면 역으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문해자, 허신의 설문해자 대서보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주역이 중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괴 이름 간자니까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 이름 간자는 흔이다.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흔자가 매우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원래 자체는 패려궂다. 그렇죠? 뭔가 말과 행동이 매우 거칠고 비꼬여 있고 뭔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난 듯한 그런 좋지 않은 그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패려궂다라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괴 이름 간자는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군요. 일단 이런 사실을 인지하시고 설명을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비수비자, 위쪽에는 눈목자의 뜻을 모두 따른다. 결국은 회의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형성이 아니라. 자, 그리고 이 비목이라는 부분은 눈이 비수를 비수와 같이 바라본다? 라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비수와 같이 바라본다는 것은 눈 모양을 비수처럼 한다는 얘기인가요? 비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노려본다의 뜻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빛나면서 노려본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됐습니다. 불상하야. 바라보는 것이 서로 아래쪽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아래로 바라보면 눈을 아래로 내리 까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서로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중간이나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지지 않고 서로 바라본다는, 눈을 부릅뜨고 바라본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역에서 말하기를 그 한계점에서 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자는 여기서는 그칠 지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 머물면 그친다, 멈춘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 비자와 이 글자가 그렇게 생겼죠. 눈목자가 합쳐져서 지금의 이 글자가 되었고
이 글자는 결국 간자와 같은 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건 비수비자인데 이렇게 나온 글자는 좀 다른 글자로 본 것 같아요.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목과 눈목자가 합쳐지면 참진자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지금 봐서는 이 참진자는 비수비자와 똑같은데 예전엔 이렇게 봤었나 봐요. 그래서 이 글자는 참진자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라고 허씨는 설명합니다. 실제로 참진자는 제가 금일 한자 시간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솥정, 솥에 이 비수처럼 생긴 숟가락을 이렇게 해서 맛을 보는 그런 마음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허씨는 어쨌든 비수 비자와 눈목자가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주장을 계속 일관적으로 이곳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음은 반절법으로 고한절이니까 간이다. 지금의 음과 같네요. 그리고 문의 9번째 중1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참진자에 대해서는 서신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예전 자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진자입니다. 예전에 금일한자 130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선이 모습을 바꾸어서 변형을 해서 하늘로 오르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믿기가 어렵거나 상상하기 어려운 해석을 허씨는 해놓았습니다. 설문해자가 반드시 맞는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비수비자 여기 나옵니다. 비수비자와 눈목자와 여기 있는 수물은자, 이게 수물은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수물은자의 뜻을 모두 따랐다. 음은 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물은자의 음이 은이라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8팔자는 타거나 물건을 싣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목자와 비수비자가 합쳐진 이 글자도 참진자와 그 뿌리가 같다라고 허씨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솥에다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맛을 볼 수 있는 국자를 이렇게 집어넣는, 그래서 맛을 보려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 제사 전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차리려는 그런 마음에서 참되다, 참뜻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요즘엔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허신의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괴이름 간자로 가겠습니다. 일단 허신은 그렇게 설명을 했고, 단옥제는 또 여기다가 아주 엄청난 분량의 아주 많지는 않지만 주를 또 달았습니다. 그 주석을 또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공부도 할 겸 해서 주석을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빨간색 부분 이 글자는 허신의 원래의 설명이고요. 설문해자의 나머지 부분은 단옥제가 추가로 주석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자, 패려구질 흔이라고 말씀드렸죠. 흔이라는 것은 뜻이 이렇다고 합니다.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말을 듣고 순종하지, 청종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따르지도 않고 패려굿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일설에는 그렇죠. 가는 길이 어렵다는 것. 또 일설에는 이게 어그러졌다. 뭔가 잘못되고 꼬여 있다. 라고도 한다. 뭐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단옥제가 이 설을 설명했겠죠. 역전에 보면 역전이라는 것은 주역에다가 어떤 그 주석을 단 해석서인데 두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예전부터 공자가 지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공자가 짓지 않았다고 학자들이 그 공자의 그 저작서를 부인하고 있는 계사전이 일 수도 있고요. 단옥제는 청나라 시기의 학자니까 실제로 그 정씨 형제가 주역에 주석을 달아서 편찬한 서적인 역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역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이 괴이름 간자는
그치다와 같다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그칠 지자는 이 패려구질 흔자를 포함해서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가지의 뜻이 뭔진 모르겠습니다. 그칠 지가 있고 패려구질 흔이 있고 또 하나는 발족이 되는 건지 이건 좀 더 뒤에를 다시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일단은 뭔가 패려굿다, 험악하고 뭔가 말 듣지 않는 것. 또 하나는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발을 땅에 대고 그친다, 멈춘다의 뜻. 1번, 2번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의 뜻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뒤에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 허라는 거는 허신을 말하죠. 허신은 공자가 그칠 지자의 훈을 딴 것을 의존하지 않은 것이다. 허신은 공자가 글 지자라고 했으니까 이 아무래도 역전은 공자가 지었다고 믿어졌던 계사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역과 관련된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얘기했던 그칠 지자의 훈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칠 지자는 아래쪽에 터가 있는 것이므로 발족자와 통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칠 지자는 결국 이렇게 생겨서 지금도 발족과 상당히 발가락을 모양을 상징한 것이니까 상당히 관련이 있는 그런 한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자, 어쨌든 지금 괴이름 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단옥제입니다. 그 다음 주석을 보겠습니다. 공자의 경우에는 아까 그 주역의 주석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인신된 뜻을 취하여 그러니까 그칠 지자라는 이런 뜻을 인용하였는데 허씨가 설문해자의 글자체를 설명할 때 글자의 어떤 모양을 허신이 설명할 때는 꺼렸다. 이 그칠 지자라고 언급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괴름 간자와 그칠 지자가 통한다고 공자는 보았다고 봤는데 허신은 이 설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괴름은 이거는 차라리 험상궂게 노려보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더 믿었고 그칠 지자의 학설은 뭔가 명확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바꾸었다. 해석을 바꾸었다는 게 여기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해석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이에 대해서 자서, 뭐 여러 가지 자서가 있죠. 예를 들어 옥편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설경, 여기선 설문해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자서와 이 설경이 사실은 육아의 경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설문해자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역대의 자서들과 설문해자는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실제로는 뜻이 둘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결국 뜻은 모두 다 같은 것이었다라고 단옥제는 보는 겁니다. 방언에서 얘기하기를 이 간자는 견고할, 딱딱할 견자와 굳을 견자와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석명이라는 책에서는 이 간자가 한할 한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세 가지 뜻이라는 것은 괴이름 간자가 패려구질 흔자와 그칠 지자와 그다음에 한할 한자 이 세 개의 뜻으로 모두 다 해석될 수 있다라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 단옥제 주까지 살펴보면 이 괴이름 간자가 매우 사납게 노려보는 것 그리고 그 뒤를 휙 돌아보면서 걸음을 멈춘 것 그리고 어느 한계에 도달한 것 이 세 개의 뜻으로 보았기 때문에 삼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해석은 뒤에 모양자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옥제주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문해자에서 비와 목의 뜻을 따랐다고 했으니 이것은 회의자가 된다. 그리고 발음은 이렇게 간자가 되고 13부에 속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신이 이 비목은 목상비다 라고와 같다라고 설명한 부분은 무엇이냐? 목상비라는 것은 이 목상, 이 비수비자를 두 개 쓴 견줄 비자와 같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바라본다. 나란히 서로 상대를 이렇게 째려서 이 사람도 얘를 보고 이 사람도 얘를 보고 서로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옥질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목으로 그죠? 분노한 눈으로 화난 눈으로 서로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자와 이 비자가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수처럼 눈을 뜨다가 아니라 그러면 서로 똑바로 나란히 지지 않고 바라보다 라는 식으로 단옥제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아래쪽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패려굿다의 뜻이다. 서로 눈을 부릅뜨고 바라본다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불상하라는 표현은 지금도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현대 중국어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제가 설명하기가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단옥제 주를 끝까지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역에서 말하기를 그 한계에서 멈춘다 라는 표현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단옥제가 주석을 다는 겁니다. 이 괴이름 간이라는 것은 구삼효사다. 구삼효에 속하는 글자라고 일단 설명을 한 겁니다. 주역에 보면 구삼효 중에 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홀로 인용했다. 이 부분. 그죠? 그 한계, 벼랑 끝에 도달해서는 멈춘다. 라는 것을 혼자 인용한 것은 그 한이라는 것과 이 간이라는 것이 음과 뜻이 서로 모두 다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이름 간자와 실제로 지금 다르긴 한데요. 하나 한자가 발음은 비슷하죠. 지금 중국어로도 서로 다릅니다. 어쨌든 얘는 건이고 얘는 시엔이고 한데 어쨌든 괴이름 간자와 하나 한자가 음도 같고 뜻도 서로 같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비목이 합쳐져서 이 간자가 된다는 것. 그 중에 이 비수 비자는 음이 변한 것이다. 뭐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진짜가 되는 것. 이 부분은 또한 두 글자가 같은 뜻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두 글자라는 것은 참 진짜와 괴이름 간자가 같다는 것인지 이건 제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간과 이 글자 그다음에 한자 서로 이 두 개가 뜻이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 뭐 인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괴이름 간자는 아까 말씀드린 패려구질 헌 노려보는 거죠. 그다음에 그칠지 가다가 뒤를 확 돌아보기 때문에 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계 언덕 끝에 와가지고 눈을 봐도 더 이상 어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하나 한자 이 세 개의 뜻을 모두 다 갖는다라고 단옥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괴이름 간자가 그래서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은 이제 다 끝이 났고요. 이 채자를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네이버 서재는 이 은자도 괴이름 간자 이세자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잘못된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이세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괴이름 간자의 위에 부분이 나릴이 아니라 눈목이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글자를 표제자로 이번에 선택한 가장 큰 그 이유가 이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괴이름 간자가 들어간 모양자들 중에 상당히 일관성을 가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괴이름 간은 일단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예를 들어서 한알 한자. 이거는 뭔가 절벽에 부딪혀갖고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한을 품는다는 것은 상당히 원망을 하고 싫어한다는 얘기죠.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서로 눈을 부릅뜨는 고 있어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알 한자에 괴이름 간자가 들어간 것도 모양자가 될 수 있고요. 눈 안자 같은 경우는 부릅뜨는 모양을 눈을 또 넣어서 표시를 한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눈이 하나가 있고 두 개나 있는 것이 되겠지만요. 뒤를 싹 돌아서 눈을 부릅뜨고, 그렇죠?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것, 눈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눈이란 뜻이죠. 뿌리 근자도 재밌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땅을 뚫고 위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방향이라고 한다면 역방향, 뒤를 획 돌아보는 것은 나무가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무의 역방향,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 다른 방향으로 획 돌아보는 것은 뿌리라고 봤다라고 해서 괴이름 간자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한알 한자, 이거는 이제 벼랑 같은 걸 얘기하죠. 언덕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언덕에 부딪혀서 뭔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아까 한알 한자도 아예 괴이름 간자와 통한다라고 주역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한정되다라는 것도 괴이름 간자가 들어갑니다. 물러날 퇴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방향으로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누군가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획 돌려고 다리도 약간 획 돌리는 그런 자세를 했었죠. 그게 그칠 지자나 이렇게 생긴 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날 퇴자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뒷걸음질 치거나 뒤로 이게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또 보시면 은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금 같은 경우는 금속의 그 주된 성질이 무엇인가요? 돌처럼 딱딱하고 무르지 않고 강해야 되는데, 은 같은 경우는 그런 속성과 좀 역행을 하죠. 조금은 뭐랄까요, 잘 변하기도, 색도 변하고 잘 물러지기도 합니다. 은 같은 경우는 다른 금속에 비해서. 그래서 금속이지만 그 성질이 조금 무른 성질도 있고 색도 금방 변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해서 은에는 이 괴이름 간자가 들어간다라는 설도 있고요. 금만큼은 좀 못하다, 금보다는 좀 뒤처진다라는 뜻으로 은자가 나왔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참고로 동자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재미있었던 설명은 구리지 않습니까? 금속 중에서 가장 다른 금속과 동화되기 쉬운, 가장 그래서 뭔가 세공도 하기 좋고 합금도 만들기 좋은 게 구리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런 성질을 함께 같이 동과 연결시켜서, 물론 이게 발음 역할도 합니다만, 그래서 금, 은, 동할 때 동, 구리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괴이름 간자가 들어간 것 6개만 더 살펴보고 바로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울 간자, 옆에 있는 거는 노랑, 흙, 아니면 진흙, 근자의 변형이죠. 그래서 진흙에 빠져 있지만 뭔가 한계에 부딪혀서 어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울 간자에 괴이름 간자가 들어간 것이고요. 물론 간자는 여기서 형성자니까 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흔자입니다. 병들어 기댈 역자죠. 병이 있다 들면 그 다음에는 나아서 쾌유되면 흔적이 말끔히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거는 무언가 그 흔적이 남는 것이죠. 병이 나면 다 나아서
무언가 병이 사르르 다 치유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상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흉터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순서와는 다르다, 역행한다라고 해서 이 괴 이름 간자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패려구질 흔자 중국어에서 많이 씁니다. 매우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상당히 사납다의 뜻입니다. 그렇죠? 고약하다의 뜻입니다. 근데 고약하게 제대로 그러니까 매우의 뜻이 된 겁니다. 되게 이런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단어고요. 발꿈치, 발뒤꿈치 근자도 재밌습니다. 중국어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글자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초급 중에 초급, 거의 입문 수준에서 이 두 글자를 배웁니다. 이 글자는 발뒤꿈치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발이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뒤꿈치라는 거는 이 발에, 그렇죠? 이 발에 이 뒷부분이죠. 후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앞에는 이걸 앞이라고 치면 이건 뒤이기 때문에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발꿈치 근자 같은 경우는 이 괴 이름 간자가 들어간다. 발에 약간 뒤쪽에 있는 거, 획 뒤돌아본다 라는 뜻에서 뒤꿈치가 된다 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사나울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거는 개죠. 근데 아까 패려구질 흔자, 뭔가 눈을 부릅뜨고 막 이게 개라고 하면 으르렁거리면서 막 사납게 무섭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죠. 사나울 한자가 또 에도 괴 이름 간자가 들어갑니다. 지경은자, 이건 산의 끝자락이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흑토가 있고 흙의 끝이기 때문에 가다가 여기까지는 끝, 마친다, 그친다 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끝이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어에서 간체자로 간척하다 할 때 이 간자, 개간하다 할 때 간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거랑 비슷하죠. 뭔가 아까 다른 자서에 보면 이 괴 이름 간자가 딱딱할 견자와 굳을 견자와도 통한다고 했습니다. 흙을 원래는 딱딱한 것을 이렇게 개간하는 것을 말하죠. 개척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보셔도 개간할 간자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모양자 중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괴 이름 간자가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괴 이름 간자 산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할까요? 중국에서는 끈이라고 얘기합니다. 간과 끈 다 비슷하죠? 자, 일본에서는 콘이나 곤으로 해석을 합니다. 후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는데 우시토라라는 게 있어서 보니까 노인어로 그렇죠? 소축자와 범인자 호랑이 인자가 보입니다. 그렇죠? 우시가 소고 토라가 범이거든요. 그래서 간방, 방위 아니면 그런 시간대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콘, 끈, 간, 한중일 삼국이 글자체는 같고 도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괴 이름 간자가 들어간 단어 6개를 뽑아왔는데 그냥 거의 표제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간괴, 이게 괴 이름 간이니까요. 간방, 아까 나왔던 이 부분이고요. 간좌, 역시 자리를 나타냅니다. 주역과 관련된 단어밖에 없습니다. 갈록도 있고요. 간시, 그 다음 괴 이름 간 정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자격도 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큰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 괴 이름 간에 대한 설명은 그냥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간괴, 8괴 중에 하나다, 64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이 거듭됨을 상징한다. 그렇군요. 산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간방, 이거는 방위겠죠. 정동과 정북의 사이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45각도 안의 방향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간좌, 뇌자리나 집터 따위가 간방을 등진 방향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갈록 이건 책 이름인데 조선 경종이 즉위한 이후 조보를 간추려 기록한 책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간시. 네. 24시 중에 하나고 오전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이다. 근데 이거는 아까 우시토라라고 해서 저기 일본어에 있었죠. 네. 축시와 인시의 사이쯤에 대략 이 정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냥 간입니다. 8개 중에 하나다. 정동과 정북 사이를 한가운데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의 안쪽의 방향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괴 이름 간자 주역에서 주로 쓰지만 결국은 이 간자가 네, 다른 글자의 구성하는 요소가 되어서 상당히 네, 의미 있게 네, 자리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66번째 시간에는 네, 비록 주석이 좀 길었고 설문해자 주석이 길고 설명이 많았지만 어쨌든 누군가 네, 도발을 해서 예, 눈을 확 뒤로 이렇게 제껴보는 부릅뜨고 예, 서로 아래를 쳐다보지 않는 네, 그런 좀 삭막한 화가 난 그런 상황, 눈을 부릅뜨다 그리고 걸음을 멈춰야 되겠죠. 예,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든가 하면 고개를 획 돌려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멈춘다. 그리고 한계점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그다음에 또 있었죠. 패려구질 흔. 그런 또 뜻으로 모양자를 만들고 있는 괴 이름 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글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괴 이름 간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금일 한자 166번 괴 이름 간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